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제 그냥 연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저에게 이제 이 나는 너다라는 주제에 좀 그래도 걸맞는다 싶은 작품을 좀 골라서 같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작품을 이제 1984년작인데 제가 22살 때 작품인데 이게 굳이 말하자면 제가 화가로서 데뷔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목화나 3인전이라고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소개된 작품입니다. 다색 목화랍니다. 이것도 이제 84년도 작품인데 아마 블루동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홍등가가 있었어요. 색시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빛이 물에 비친 풍경입니다. 겨울이고요. 나무 있죠, 나무. 굳이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그 황금동 아가씨들이 5.18 때 그 헌혈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연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좀 살을 붙이다 보면 이제 그냥 이 한 풍경으로 봐주셔도 되고요. 그 후배님들이면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그때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 자화상이고요. 제가 대학생, 안경 쓴 뭔가 먹물이 좀 들어있는다. 이제 이 사연을 듣고 있는 거죠. 이 전시에 소개됐다는 거죠. 이 목화나 3인전이란 포스터는 당시에 사용했고 이게 제 작품이기도 하죠. 그때는 포스터 값을 아끼려고 이걸로 찍어서 포스터를 사용했어요. 과분하게도 또 나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박물관의 소작품이 됐어요. 그래서 나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90년에 그 광주 전남 목화나 연구회 전이라고 거기 출품했던 건데 90년에 제가 늦게 대학을 졸업합니다. 90년 2월에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90년에 작업을 해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죠. 벽을 부수는 사람이고 이것도 이제 90년에 발표된 짐을 진 남자 이건 제 자화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죠. 우리 그때 당시 동지라고 했는데 동지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어떤 그 고된 일을 감내하는 또 뭐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지에다 찍었는데 그 일반 이렇게 하얀 종이보다는 맛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때 뭐 단색 목화나 때 저것을 중간색을 내려고 제가 닦았어요. 그 말하자면 걸레로 완벽하게 아니고 조금 남겨놓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문지르면 저렇게 중간 톤이 나와서 흡족하다 이런 이제 저 나름대로 좀 머리 좋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작품인데 이제 91년에 가서 광묘금 이제 90년부터 광묘금 제가 활동을 했어요. 91년에 망월동에 설치된 모습인데 이 작업을 이제 4사람이 했어요. 이준석, 저, 이인재, 하성은 했는데 좀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당시에 찍은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시립미술관에서 그 전시할 때 그때 촬영된 것 같아요. 현재 상태 이 정도 됩니다. 좀 보존이 잘 된 편이죠. 그렇게 많은 현장에 사용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도 맞고 근데 참 대견하게도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면포를 그 면포 전문점에서 따다가 육풍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다가 양독시장에 가서 재봉을 해서 조대 미대에 가서 큰 공간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 8m, 4m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현재 크기는 375에다가 뭐 720에 385라고 이렇게 줄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수성 페인트를 밑에 이렇게 한번 칠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수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비도 맞고 막 그랬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현재 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면천에다가 이제 아크릴로 그 당시에 많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로 많이 그리는데 약간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작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아크릴로 작업 이제 알파 국산 아크릴 썼죠. 모델을 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방미용이라고 불로동 그 작업실에 그 조그만 방이 있어요. 그 2층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썼던 그 후배입니다. 그 초대에 나온 그 친구를 모델을 했고 여기는 이제 윤정현이라고 시 쓰고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저세사로 갔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젠더 이슈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시대를 앞서갔어요. 여성 전사를 주인공으로.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다고 이제 좀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준석이 형하고 저하고 촉을 잡았는데 주로 둘이가 너무 남자만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전면에 주인공을 좀 바꿔봐줘 우리가 네. 그런 거죠 일종의. 제가 알기로는 네. 저 그림이 걸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박승일 선생님. 예. 그래서 저 사람 한 다리가 아니고 정확히는 뭐냐면 그 도로 후반에 있는데 저거를 작업하는 도중에 박승희 양이 이제 저 결세를 했죠. 저세를 했죠. 먼저 강경대 군이 이제 죽자 그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마무리까지를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마치 박승희 양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세운 것처럼 이제 원독서 선생님 글에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마치 그것을 담은 것처럼 그래서 참 정말 인연이 있는 그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원수 선생님에 의해서 박승희가 됐죠. 한국어는 좋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증샷입니다. 예, 왜냐면 내가 저거 포동포동 했는데 힘이 옵니다. 예, 포동포동했죠. 장희 선생님 왼쪽에 완전히 이준석. 내가 이제 하승엽 선배를 왜 없냐 며칠 안 해서 바빴지. 내가 바빠서 이제 이름은 4명인데 주로 이 세 사람이 얘가 이제 조대 그 원형 건물 그 높은 그 복도예요. 복도. 이제 그 방에는 이게 너무 층고가 낮아서 또 계단 옆에 그 공간에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광미공 그 소식지 제작팀이 탐방 와가지고 이제 찍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92년으로 가는데 이게 5번째 5번에 해당되는 다 이제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5번에 해당되는 핏빛 볼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사진을 가지고 제가 판화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번인데 다시 이 거리에 서면 그러니까 이제 청년 학생이 5월의 상황을 몇 년 지나서 다시 이제 5월 투쟁을 하는데 청년의 모습을 뒷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92년도에 그 광주 민주항쟁 연작판화 해가지고 금남로 전시 때 발표됐어요.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제 발표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민주화운동 기록관 구 카톨릭 센터 앞에 그 지점인데 그때 전시가 규모가 좀 컸어요. 더 넓은 민중의 바다라고 이제 하는 전시였는데 이 판화 섹션이었어요. 여기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귀한 거 입은 것입니다. 이게 제가 창작단 활동을 한 95년 정도까지는 아마 한 것 같은데, 이제 93년부터는 이렇게 개별 작품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도 작품인데, 이제 이것도 꽤 사람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림도 재밌다. 뭐, 그리고 이제 그때 정서가 잘 묻어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그 92년 대선입니까? 그 이후의 풍경이다. 뭐 이런. 블로그 시절 작품을 몇 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 좀 각별한 때여서,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 사람의 작가로서 진출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작업실을 했던 곳이 블로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간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로동 뒤쪽에 이제 선술집, 은하지. 예, 그런 풍경입니다. 이제 한잔 뭐 이렇게 제목이 한 잔인데, 그때는 발표를 못해서 개인전에 한 번도 안 났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블로동 시절인데 사직공원 그쪽 풍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요리 쭉 내려가면 이제 옛날에 수영장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철망 걷어버리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것도 이제 제 모습이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안 그리는데 좀 이렇게 동화적으로 해서 했더니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 겨울 숲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약간 문학성을 감이 있던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블로동 딸이 94년 건데, 이제 이것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도로 그 평론을 쓴 김진수 선배님 글에도 약간 언급돼 있고, 그때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다리 위를 건너가는 젊은 그 아름다운 여성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없어져 버렸으니까, 블로동 작업실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155인데 155M 사이즈입니다. 제가 94년도에 블로동을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리웠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이 보이는 이 옥상, 여기가 지금 옥상 그 건물 한 부분인데, 옥상에서 보면 이렇게 부감이 돼요. 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 오는 날 이제 스케치 간단히 하고 그 촬영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작업했죠. 이것도 블로동 딸인데, 아까 블로동 딸이하고 좀 다른 각도 이제 했는데, 96년도 작품이에요. 여기 건너편 모텔이 있었어요, 모텔. 이걸 그리려고 그 모텔에 방을 얻어서 돈을 주고, 그 밤풍경도 보고 나풍경도 보고 스케치와 사진 촬영을 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작업실에서 그린 건데, 원래는 이게 지금 39짜리 그림이 지금 현재 35 P 사이즈인데, 원래는 55에다 그렸어요, 55에다. 근데 굉장히 고생해서 그랬는데 너무 조잡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확 찢어버리고 35에다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터치가 나온 거죠.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96년도인데 그 5월 전에 출품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하늘 우리 땅이라고 그때 그런 전시인데, 금남로 거리전인데, 이제 90년대 그 초까지만 해도 해돋이를 했고 불도 피웠습니다. 두 가지죠. 이렇게 새벽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불을 피웠는데, 제가 이제 회화적으로 좀 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무등입니다. 무등. 이거는 98년도인데 제 작업실 그 여러 곳 중에서 하나가 농성동 작업실 때 그린 건데, 작업실 창 밖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작업실 안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린 겁니다. 이건 진짜로 이제 사생이죠, 사생. 그죠? 이 정도 되면. 근데 실제로 그 제작 기간은 얼마 안 돼요. 많이 그린 것 같은데 한 이틀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99년도 그 5월짜리 제목이 IMF였어요.
그때 이제 그 주제에 맞춰서 작업을 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제목이 황사입니다. 황사. 그래서 IMF를 너무 직설적으로 들으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뭔가 고민을 하다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민들의 모습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스케치는 못하고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그걸 가지고 했죠. 이렇게 보면 이런 자국 있잖아요. 손으로 그래요. 손으로 유황 물감을 손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의외로 좀 재미있게 보인 것 같아요. 손으로 이제 뭔가 때가 묻은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제 황사인데 제목이 제 이제 아내의 모습인데 99년에 역시 한 건데 이것을 이제 당시에 그려놓고 유화로 옮기려다가 못했어요. 제 아내가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제가 돈을 많이 못 갖다 주니까 고민을 하던 시절이에요. 이걸 계속 회사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냐 이듬해 아무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뭔가 좀 애잔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걸 내면 어쩌냐 했더니 다행히 얘도 좋겠다고 허락을 맡아서 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그림 또 뭐 좋다고 많이 보시네요. 뭐 사가지는 않겠죠. 제 그림이니까. 이제 오일 파스텔이라는 소재인데 크레 파스 같은 거죠. 요거 이제 이렇게 앞에 그 대상에게 꽃을 준다. 그러니까 꽃다발은 평소에 많이 생활을 못 줬어요. 그림으로는 몇 번 줬어요. 생일날 되면 그려서. 그건 더 좋아하더라고요. 돈도 적게 되니까. 근데 이제 이때가 그 진달래를 좀 내가 그리던 시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진달래 많이 그 여수 영치산입니까? 거기도 여러 번 답사를 했어요. 그때 시절 작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2000년에 이제 개인전 때 발표했던 건데 봄비인데 그 유화물감이 이렇게 마르기 전에 단시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젖은 느낌이 잘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하면은 좀 푸석푸석할 수가 있어요. 유화물감인데 저거는 그 제가 그때 기억으로 그 아마 날을 새서 처음 손대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체력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단숨에 그려진. 근데 한 10시간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당시에 금남 지하상가 그 지하도 입구에 있는 그때는 있었어요. 이런 거리니. 그래서 이제 거기 저기 저 밥그릇 속에 실제로는 돈 1,000원짜리 같은 게 있고 동전 몇 개 들어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은행잎으로 바꿨고 은행잎 3개가 딱 떨어지는데 아 잘했네 뭐 이런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이것은 어떤 그 뭔가 차분한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고도의 집중력이 있을 때 그때만 하루에 몇 시간만 제 마음대로 한다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저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건 이제 이번 전시의 또 최대 인기작 중에 하나라 또 기분 줄 수 있고요. 진짜 최대 인기작. 네, 이게 이제 21년 됐습니다. 모든 사람 21년 됐는데 역시 이제 그것도 집중했을 때 되는 그런 경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화물감을 차분히 말려서 그리는 그림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서로 마르기 전에 막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스타일에서는 물감을 좀 많이 바른 편이에요. 이제 다른 분에게는 택도 뵀지만 왜 많이 못 바르냐? 비싸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비싼 물감을 쓰되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바른다. 여기는 이제 그 여기가 구동부천이에요. 제가 바라본 시점이
이거는 기억에 의해서 그랬어요. 사생활을 쓰고 없고 여기가 말하자면 구동구청 아시죠? 금남도 공간 거기 앞쪽에서 여기 이쪽에 가면 이제 여기 가면 분수대 나오죠. 여기 이쪽에 올라가면 노동빌딩 있고 이 지점을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기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그 묘사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포즈를 좀 다양하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해화적인 요소를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배치하는 의미죠. 이게. 그런 데서 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또 과감한 붓질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제 붓질을 좀 큰 붓을 써가지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밝은색 물감으로 슥슥 치듯이 해가지고 약간 모호하게 처리한 그랬습니다. 눈오는 날이에요? 예? 안개. 안개라고 이제 점을 붙였는데 이제 그것은 뭐 안개로 보셔도 되고 안개가 아닌 것처럼 안개는 없는데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참 적합한 표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내가 너무 시대를 안 쓴 거 아니냐 해서 예 그때는 좋다 안 하더만 그때 발표했는데 완전히 젖보기. 네. 아 그런 거 없으면 쓰러집니다. 오늘만. 네,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가오. 네. 이게 뭐냐면 이후로도 벚나무 꽃을 제가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잘 그리는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다 보면 뭐 그 작품에 몰입하다 보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어깨에 힘들어도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도 비관인데 여기 이 짝꿍이 한 명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근데 내가 지워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40살 때 작품인데 그때가 2002년도예요. 그 광유공이 해단한 바로 뒤끝인데 그때 민회총 미술위원회 이름으로 저기 남북미술관에서 했죠. 상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발표한 작품인데 원래 이제 그 이게 부록이지 않습니까? 부록 40살 딱 40살 세는 나이로 40살 됐을 때인데 지금부터 이제 19년 전이죠. 근데 이제 나도 40살이 됐으니까 좀 더 당당하게 이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리라 하고 좀 그런 포즈로 밑에서 올려다는 포즈를 지은 모습이지만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결국은 물론 부록은 못 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03년도 작품인데 이제 나는 너다라는 작품을 처음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2003년도 5월전을 제목이 나는 너다인데 나와 너는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존재들이다. 이게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이런 개념이 이제 왔는데 이 나는 너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불가에서 나온 개념이라 그래요. 물론 저도 어렴풋이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범아 이래 해가지고 모든 것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뜻 같아요. 제가 그 황지우 시인의 그 시집이 나는 나다가 있어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언젠가 좀 작업을 해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가 처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포함해서 이제 보시면은 잘 아시죠? 요즘엔 좀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이 친구가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화달 작품으로 봐주십시오. 뭐 병진, 태산이, 이건 이제 저거, 이거 이제 대성인데,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처음에는 대성이 앞면을 그리려고 했다가 뒤를 보니까 뒤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걸렸습니다. 오성이는 별로 변하지 않았대요. 세월이 흘렀는데 더 여태 같은 느낌이. 경진이도 별로 안 변했어요. 경진이. 저는 많이 변했죠. 네. 이 작품은 이제 2000년에 그 작은 버전으로 개인전에 소개를 했어요. 이거 100호짜리 100호에 쓴데 그때도 70호가 70호로 한 20호 정도 되는 게 발표를 했고 그 후에 개인전 끝나고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리다가 마지막에 좀 덜 풀려가지고 좀 놔뒀어요. 그래갖고 이따가 2015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조금 더 손댔어요. 3년 정도. 그래서 제작 연도가 2000년과 2015년 이것입니다. 결국 2015년에 끝냈다는 거죠. 15년 동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기 이제 그 배경에 깔린 그 단색조는 5월의 역사 현장이죠. 현장인데 그것과 그 중앙에 천연색 인물이 대비되는데 그 천연색 인물은 실제로 이제 그 사진을 보면 저 포즈로 있습니다. 그 까까머리 학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제가 표현을 시켰는데 현재적인 인물로 그래서 제 자화상일 수도 있고 저걸 보는 5월의 현장 역사를 보는 누구든지 보시는 분의 현재의 모습 그래서 5월을 바라보는 현재적 시점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좀 환기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겁니다. 요것은 이제 518번 버스가 있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0년에 사실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리려고. 그래서 그 버스 518번이 지나는 정류장에서 여러 번 지켜서고 있죠. 버스 올 때까지. 미련한 방법인데. 제가 담으려고 했던 것은 창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성찰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어떤 점검해보고 그런 건데 우리 발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을 같이 느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렸고 근데 이 연초록색이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저것은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아시는 분은 아시라. 나는 그래서 이제 캐치해서 물감도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덮는 것보다 남기는 것도 좋더라고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좋더라. 그러니까 한국가에서 수목가에서 남기잖아요. 여배 그런 의미죠. 제 작품 이번에 전시된 것이 조금 이제 우울하거나 뭐 좀 웃는 모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나는 너다 이거 했을 때 너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겠다. 근데 잘 살고 있는 사람까지 내가 뭐 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들을 그분들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겠다. 그러니까 좀 웃어버리면 분위기 깨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이 작품은 이제 2015년인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역사 교과서를 지들 마음대로 다시 만들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사람들이. 큰 문제다 이거. 그런 분위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잘 일이 안 풀렸어요. 몸도 별로 아프기도 없고 이거는 이제 아크릴로 했는데 이것도 이제 나는 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왼쪽 것은 이제 5.18 희생자 유명한 사진이죠. 광장에 5월 광장에 쓰러져 있는 희생자의 모습이고 저를 이렇게 같이 배치해서 이분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오랫동안 많이 슬펐어요. 왜 내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 정말 왜 우울하게 나 그래서 우울했어요. 그 그리고 나서도 왜 나는 그 중국을 그 화사하고 그런 걸 안 그리지? 그러니까 일종의 나도 우울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낼까 말까 하다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딱 걸어놨더니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이거 기가 막히다고 또 지금 특히 이 그림을 두 개가 하나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그 정성을 들여서 그렸습니다. 시간 많이 걸렸어요. 유화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아크릴이 갖고 있는 장점이 빨리 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손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 너무 또 단점이 있는 게 막 그려놨을 때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근데 나중에 보면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가벼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예. 그것도 이 아크릴이 갖고 있는 건조함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흘리자. 그래서 캔버스를 저렇게 세운 상태에서 물을 많이 타서 위에다가 붓을 대고 가만히 대고 있으면 흘러요. 또 이제 이 자리에다 붓을 대고 있으면 요리 흐르고 또 이렇게 되면 요리 흐르고 그러면 더 많이 흐르면 안 돼. 그러면 다시 캔버스를 수평으로 하고 이런 이제 작업을 해서 또 방향이 좀 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각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흘렸는데 이 작품이 이제 주제가 눈물이다 보니까 그 혀가지 기법과 잘 걸맞지 않았느냐 해서 만족했던 작품이네요. 요거는 이제 그 흘린 것도 있지만 여기는 흘렸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흘렸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리 그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흘린 것만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덧치는 절대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그것은 나올 수 없는 덧치죠. 속도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내리 그어야 됩니다. 이렇게 힘 있는 탄력 있죠. 탄력이 그래야 탄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정해진 형태 이제 그런 거라면 그것을 이제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구사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시도한 거죠. 이건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습작이고요. 너무 또 길으니까 재미없죠. 이 작품은 이제 저는 이렇게 파스텔로 작업을 좀 하기도 합니다. 습작을. 근데 습작을 너무 하다 보면 과도하게 하고 이거 작품이 돼 또.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제 한 5살 때 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이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순금의 기억, 유년시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제 5살 때 그때가 정말 순수했다. 모르고 있었을 때가 지금 나이 먹은 지금보다 때묻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역시 이제 이것도 이제 순금의 기억인데 이건 이제 제 동생을 안고 있는 모습, 백호짜리입니다. 그 시절이 좋았다 이거죠. 이건 한 6살 때인가. 왜 색깔이 삼색인데 흑백 사진을 갖고? 예, 흑백 사진인데 이제 순금의 기억이라고 해서 금빛 느낌을 내려고 이제 순금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제 순수가 그만큼 순수한 때다. 순금의 순도가 99.99%라고 하는데 순수함이 그 정도로 이제 그 자체였던 시대에다 이런 의미고 이런 거죠. 제 동생이 한 살이 있으니까 제가 6살 정도. 이건 이제 제 딸입니다. 얘 한 달 정도 들렸어요. 그 좀 잘 안 돼갖고 부담감 역시 안 좋아. 이제 딸을 그린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릴까 궁금해했는데 안 이쁘게 그리면 뭐라 할까 해서 스스로 막 왜 그린다고 했을까 하면서 그 아크릴의 가벼움을 넘어서려고 아까 그 말한 모델링 페스트 작업을 굉장히 과도하게 했어요. 과도하게 하니까 이거 갑자기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냐 싶었어요. 당황했죠, 내가. 그래갖고 막 하다 보니까 더 재밌게 돼서 이런 빛의 덩어리가 막 부서질 정도로. 요거는 이번에 이제 제
도로에 나와 이제 표지에 쓸 정도로 제가 이제 애착이 한 작품인데, 여기 이제 글을 써주신 김진수 선배님 또 해석도 다르고, 이 관장님 해석도 다르고, 그렇다. 다 이게 뭐냐면,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그림은. 누군가 유명한 사람이 그랬죠. 작품은 자기가 사인하면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미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라고. 이제 그런 것처럼 해석은 보는 분의 몫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작자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이건 한 2달 정도 걸렸습니다. 빛이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영감이, 예술가에게 영감이 확 꽂히는 순간, 그 순간을 생각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뭔가 뭐 전율이 오는 그런 순간을 좀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 실험작인데 태안 화력발전소하고 지하철 9위역 희생자 미품 컵람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했고, 자세한 것은 도록을 읽어보십시오. 네. 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눈물인데, 주제는 눈물인데, 이 어떤 정형화된 형태가 있고 그것을 해체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죠. 눈물인 거 다 알고 슬픈 건 아는데 어떤 것을 했냐, 이런 걸 의도했다는 거죠. 해체해버리는 거. 2가지가 있는 거죠. 뭐냐면은 출력을 해가지고 그린 거고, 요 4개는 전부 손으로 그렸어요. 이 4개 그린 게 석 달 걸렸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 겁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요것도 이제 설명 글씨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출력을 했지만 여기 다시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명료하게 이제 그 출력본과 물감을 온 건 틀리죠. 사실은. 요것은 이제 다 썼어요. 다 그리고 이런 QR 코드도 그리고. 아니 그때 문자 보면 내가 눈이 얼마나 아팠어. 그래서 이 바코드도 다 그랬어요.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이런 말하자면 모든 내 갖고 있는 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세필과 자를 이제 사용해서 이게 두 번 다시 안 할 겁니다. 한번 실험작이죠, 실험작. 나이가 먹어서 못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고로 근시니까 이걸 벗으면 돋보기가 돼요. 딱 벗으면. 이런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눈은. 근데 이제 더 이상 미친 짓 같아서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김준수 선배가 저 비습니다가 가장 마지막 작품인 걸 기대한다. 그 말이 맞았어, 사실. 이게 2020년 작품이긴 하나, 이게. 이 자화상은 2018년에 완성했어요. 이게 아마 저것이 후에 그려졌을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2012년이냐? 이 바탕이 안 돼가지고. 바탕이 자꾸 그래갖고 놔뒀다가 다른 작품 완성할 때 같이 한 거예요. 하루에 이틀 정도. 이 흘리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흘렸다가 이것도 이제 눈물이니까 흘려야 되는데, 근데 어느 할아버지 요리 흘렸어요. 내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됐는데 뭐가 이제 이래서 있는 건데, 모가지 걸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모가지 걸고 앞으로 할 일이 그린 일밖에 없는 것 같다. 내 운명인 것 같다. 물감이 흘려서 내 목을 쳐버렸잖아요. 너는 이거 하다 죽어라,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았어. 이것은 이제 2000년에 한번 그렸어요. 아침꽃을 줍다 해갖고 2000년 이 포즈로 그렸는데, 그때는 8호 정도 됐어요. 흰 동백꽃을 들고 있고, 제목은 역시 아침꽃을 줍다는데, 요번에 이제 그것을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빨간 걸로 바꾸고. 이것도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하다가 잘 도저히 안 닮아서 화폭을 바꿨어요. 새로 시작하기 차라리 뭐가 안 되면.
이게 이것도 그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리겠다고. 이 인스타그램에 이분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딱 본 순간 아 그리고 싶다. 그래서 하나가 맡았어요. 그려도 되냐고. 그 순간부터 이제 메인 거죠. 그래갖고 잘 안 풀릴 줄 알았는데 잘 안 돼. 부담감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렵게 그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하고.